미국 대선이 이제 불과 10일 가까이 남은 상황에 트럼프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사야 된다며 전 세계 돈이 빠르게 이 주식에 몰리고 있는데요. 과연 트럼프 시대가 다가온다면 구조적으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핵심 대장주는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행복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부자TV 수빈쌤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정말 빠릅니다. 벌써 미국 대선이 이제 한 걸음 앞에 다가와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벌써부터 트럼프의 당선을 확신하고 있는 시장이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빨리 사야 한다며 돈이 이쪽으로 빠르게 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잠시 좀 흔들리고 있으며 특히나 이 주식은 트럼프 시대 이후로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을 좀 기대하고 더불어 빅테크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말미암아 또 AI 시대의 새로운 대장주로 떠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가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까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276석 승리한다고 하며 이코노미스트지의 예측 모델도 좀 뒤집히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 확률이 54%, 해리스 당선 확률보다 약 10% 가까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죠.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바이든 사퇴 이후로 급격히 지지율이 치솟았던 해리스, 그 다음에 급격히 또 지지율이 떨어졌던 트럼프의 이 지지율 공방전이 불과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치열하게 계속 펼쳐지고 있다가 부통령 TV 토론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당선 가능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아까 봤던 폴리마켓 외에도 다수의 배팅 사이트에서는 이미 트럼프에 대한 당선 가능 확률을 50% 이상 좀 점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측과 더불어 이미 전 세계도는 빠르게 트럼프가 당선됐을 시에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산으로 자금이 좀 쏠리고 있는 현상인데요. 대표적으로는 금, 은, 코인과 같은 이제 화폐 대체 상품이 트럼프 트레이딩 수혜 종목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특히나 지난달, 이번 달 해당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 당시 임기 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를 좀 찾아보니까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IT 분야에 대해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를 좀 급증했다. 돈을 이 IT 제조업 건설 투자 쪽으로 확실하게 많이 썼다라는 게 보여졌고, 그 다음에 트럼프 당선 전후로 봤을 때 미국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껑충 뛰었고, 이는 이제 법인세 인하와 재정 지출 확대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도 달러 강세로 말미암아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것들을 좀 더불어 시장이 미리 좀 인지를 하면서 10년물 금리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그 다음에 IT 관련된 투자 역시 기대하면서 이쪽으로도 자금이 좀 쏠리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이제 미국 대선이 되게 중요한 이벤트인 게 결국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돈의 흐름의 방향성을 판단하고 투자를 집행해야 되는데 글로벌 경제의 가장 강국인 미국의 이 정권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되냐 해리스가 되냐에 따라서 각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느냐, 즉 어떠한 측면으로 돈을 쭉 이동시킬 것이느냐 이런 것들이 당장 미국 대선 이후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물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시장은 평가하고 있긴 하지만 확실시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돈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곧 2주 안으로 미국 대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되겠고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한쪽의 방향성이 정해지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 자금을 갖고 있는 투자자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야 나는 이쪽이 이번에 될 것 같아 또는 이쪽이 이번에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방향성으로 확신을 갖고 큰 자금을 배팅할 수 있을까요? 쉽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숨을 고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관망하고 좀 더 지켜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존에 수익을 좀 받았던 것들이 있으면은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확정적인 수익을 좀 챙겨 놓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트럼프 당선 쪽으로 단기적인 돈의 흐름이 확실히 좀 몰리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특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은 좀 더 지켜보고 확실한 방향성을 기다렸다가 그 방향성이 잡히면 배팅해야 될 시기라고 좀 보여지는데, 아니 웬걸 지금 결과를 까보기도 전에 이미 거의 뭐 확실시 보면서 이쪽으로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느냐에 대한 질문을 좀 저에게 던져봤습니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저는 이전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의 당선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랑도 하반기 핵심 투자 전략 중에 하나로서 우리 트럼프 관련 수혜주 쪽으로 단기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탑3 종목군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었는데, 우리 유튜브에도 제가 한 개의 종목을 말씀드렸었죠. 보면은 이게 제가 7월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했던 트럼프 시대 다가온다, 숨겨진 수혜주 저러기에 잡았다라고 하면서 현대로템을 공부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현대로템이 7월 같이 공부했던 시기를 좀 지나서 어느새 지금 50% 넘는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공략을 하셔서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진심으로 축하드릴 일이고, 저는 성격상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하게 잃지 않는 거를 더 선호하는 투자자로서 지금 당장 어디로 갈지 확실하게 내가 방향을 보기가 좀 어렵고, 내가 어느 정도 미리 그 한쪽의 방향을 잡아놓고 투자를 한 입장으로서는 당장에 이제 미국 대선이라는 게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뭐 굳이 무리해서 한쪽의 방향성으로 배팅을 하는 거는 저는 좀 무리한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고, 기존에 이제 트럼프 관련 수혜주로서 좀 수익을 보고 있었다면은 어느 정도는 분할 매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따가 다뤄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신규 매수 접근으로서는 어느 한쪽이 당선이 되는 거를 확실하게 좀 보고 나서 그 이후로 방향성을 잡아봐도 저는 충분히 늦지 않고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살짝 흔들리고 있는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번 좀 통계적으로 보시면 이런 통계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당선이 되건 대선 이후로 증시는 불확실성 요인들이 해소가 되면서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시게 되더라도 과거 대선이 있었던 해에 미국 증시는 대선 전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 한이 있어도 선거 이후로는 결국 연말 랠리의 패턴을 보여주더라. 여기다 보면 대선 직전에 살짝 조정을 받았다가 결국 다시 랠리를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의 조정을 보여줄 때 좀 연말 연초 이렇게 좀 중기적인 호흡을 본다면은 오히려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이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한 입장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수에도 점차 연말, 연초가 되면은 실질적인 경기에 영향을 주면서 자본시장도 점차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연말연시에 대한 랠리를 내가 만약에 기대를 한다면 지금의 단기적인 시장의 조정은 차근차근 내가 특정한 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정리를 해보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인 조정 이후로는 증시의 완만한 상승을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도 있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도 직접적으로 앞으로는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단기적인 시장의 조정을 오히려 나는 매수의 기회로 본다면 무엇을 사냐라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는 역시나 주도주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 지금 시장이 주도주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장이 강할 때 주식은 더 강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 해당 종목은 오히려 더 잘 버텨주는 그런 쪽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여주면서 해당 주도주가 살짝 주춤할 때 그때를 오히려 매수 기회로 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 시장의 주도주를 한번 다시금 체크해봤습니다. 사실상 기존에 계속 같이 공부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다만 미국의 좀 특이한 점은 미국은 대형주보다는 좀 더 중소형주의 강세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확실히 2차전지, 자동차 내지 뭐 반도체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이제 제약바이오 내지 방산, 조선, 이쪽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방산의 경우에 또 아까 봤던 이제 현대로템을 포함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줄기차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눈에 띄고요. LIG 넥스원 또한 지금 뭐예요? 추가적인 고점을 뚫고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이제 조선주, 그 다음에 또 엔진 관련된 기업을 같이 또 공부해 봤었는데, 그때 공부했던 하나 엔진도 보시면 계속 줄기차게 외국인이 좀 매집하면서 또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장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단기적으로 힘이 좀 약해지고 있는데, 해당 종목군들은 오히려 고점을 막 돌파하려고 하는, 심지어 또 고점을 실제로 돌파한 이런 강한 상승이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약바이오만 보더라도 대장주인 알테오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역사적인 고점을 치고 있고, ABL바이오, 리가캠바이오, 한올바이오 파마와 같은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 계속 고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주식들을 우리는 분명한 현재 시장에서의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겠으니까, 만약에 단기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보인다면은 그 흐름을 틈타 이러한 주도주 위주로 비중을 한번 확보해 가는 게 좋아 보이지 않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미국에서는 단기적으로 확실히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 당선을 기대하면서 자금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 한 달간의 주가 상승 흐름을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주가 상승 흐름이 크게 나왔느냐, 이쪽 한 달 동안 무려 30%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여기도 한 달 동안 약 10에서 20% 가까이 수익률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원전, 가상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길게 이제 3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니까 어떤 측면도 강하느냐? 인프라, 그 다음에 안보 방위, 그 다음에 금융, 이런 쪽도 좋았어요. 이걸 봤을 때 확실히 시장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IT 관련해서 좀 더 투자를 확대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메인에는 이제 원전이 트럼프의 핵심 정책의 또 수혜를 기대하면서 성장을 크게 할 수가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구나. 또한 이제 가상 자산도 마찬가지, 금리 인하 수혜도 있겠지만 여러모로 또 트럼프가 가상 자산을 좀 밀어줄 수 있을 만한 정책을 또 기대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시장은 단기적으로 트럼프의 당선을 거의 확실시 생각하면서 자금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제가 앞서서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과거에도 대선을 6개월 앞둔 시기부터 당선이 유력한 후보의 정책 수혜주가 강세를 보여줍니다. 특히나 대선 승리가 가시화가 되는 순간부터 기대감이 증폭되며 관련 수혜 종목들이 급등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물론 이게 과거의 흐름을 보시게 됐을 때 이제 바이든 때도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미국 대선 이후로 바이든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니까 추가적으로 약 2개월 동안 주가 상승 흐름이 또 불을 뿜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취임 이후로는 오히려 재료 소멸로 인한 주가 하락이 크게 나오더라.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에 대한 기대를 애초에 올해 하반기에 많은 투자자들이 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 수혜주들이 이미 주가 상승 흐름을 꽤나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죠. 아까 보셨던 방산주라든지, 아니면 원전주라든지, 아니면 가상화폐 내지 금융주, 이런 것들이 다 좋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주가 상승 흐름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시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정말 당선이 될 거냐, 이거를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확신을 할 수 없다면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트럼프가 안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그런 투자자라면 한 차례 분할 매도는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게 내가 만약에 정말 확신을 갖고 있다 하면은 가져가시지만, 그래도 언제는 이게 실제로 트럼프가 취임하는 그 시기만큼은 꼭 팔고 나오는 게 좋겠다. 왜냐? 이미 주가는 다 기대감으로 선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선 이후로 더 갈 것을 기대하겠지만 막상 그게 쉽진 않더라 였으니까.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트럼프 관련 수혜주를 좀 공략을 해서 수익을 보고 있다, 재미를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취임이 되기 전까지는 재미를 보시더라도 그 이후로는 좀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에서 또 유난히, 자 여기도 보면은 바이든의 핵심 정책 수혜주가 대표적으로 신재생, 전기차, 2차전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 수혜주였던 2차전지는 오히려 주가 상승 흐름이 다른 섹터군들 보기에 했을 때는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전까지는 기대감이었으면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실체가 나오는 거죠. 실체. 그래서 기대감을 뛰어넘은 실체가 나올 것이느냐, 그 실체가 나올 때 정말 기대했던 대로 정부가 이거를 정책을 밀어주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 산업이 정말 성장하고 돈을 벌 거냐, 결국 그렇게 구조적 성장이 나올 거냐, 이게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결국 단기적으로 트럼프 당선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자금은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 아직까지는 근데 기대감의 영역이다. 이 기대감의 영역은 충분히 선반영이 되기 마련이고 당선 이후로는 재료 소멸로 인한 오히려 주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현 시점에서 트럼프 시대를 기대하며 준비하며 내가 뭔가 주식을 사고 싶다라고 봤을 때는 장기적인 방향성을 보면서 오히려 주가의 하락을 좀 틈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돈의 흐름 관점으로도 트럼프가 정책적으로 정말 밀어줄 만한 그러면서 그와 더불어 기업도 확실하게 투자할 만한 이쪽으로 좀 밀어붙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뭘까를 고민해봤어요. 최근에 트럼프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됐다라는 거를 빅테크 기업들도 어느 정도 배팅을 하고 있는 건지 최근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어떤 투자, 전력 인프라 관련 투자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오픈 AI, 메타가 그러한데요.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뭐가 있느냐? 신재생 에너지, SMR 원전이죠. SMR, 태양광, SMR, 태양광. 자, 크게 봤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 잘게 쪼개면은 원자력 SMR, 그 다음에 태양광 이쪽으로의 투자를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띕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과거 5년에서 한 10년 평균 동안 글로벌 전력 수요가 평균 2에서 2.5%에 그쳤었는데 올해, 내년 각각 4% 정도 내외로 증가할 전망이 잡히고 있어요. 자, IEA에 따르면 전 세계 전력 수요는 향후 3년간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2026년까지는 연평균 3.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암호화폐 채굴 때문에 컴퓨터 파워가 많이 들어가서 그 컴퓨터들이 전력을 지금 계속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지구온난화 때문에 에어컨, 난방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AI로 인한 데이터 센터가 갑자기 급증하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전력 소요가 또 많아진다는 거. 크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전력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죽하면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할 비중이 2015년에는 18%였는데 2030년에는 30% 가까이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암호화폐 부분의 전력 소비량이 2026년까지 2배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가상화폐랑 이 AI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아까 봤다시피 가상화폐, 그 다음에 AI 인프라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더 활발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필요했던 전력 소모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 소모가 필요할 텐데 기업들이 이거를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필요한 전력 소모를 어떻게 해서든 채우고 심지어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재빠르게 전력 인프라 쪽으로 확실하게 좀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곧 신재생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트럼프가 IRA를 폐지를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들이 크게 피해를 받을 것이다. 물론 바이든에 비교했을 때 IRA 측면만 본다면 좀 그런 측면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트럼프라는 인물 그리고 공화당의 이런 영향 정도를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AI로 인한 전력 소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쪽으로의 투자 결국에는 확대되며 오히려 트럼프 당선 이후로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AI의 이런 대세 사이클이 언제부터 본격화됐느냐? 불과 1,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반도체, GPU 이런 부분의 쇼티지를 우려했었다면은 전력에 대한 부분을 좀 본격적으로 걱정하기 시작한 게 불과 작년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야 1년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력 소비량에 따른 전력 인프라 투자 더불어 이제 신재생 투자 이러한 방향성이 잡힌 지 그렇게 오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냐면은 기간별로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에 대한 전망이 천차만별입니다. 누구는 이만큼 필요하다고 하고 누구는 이만큼 필요하다고 하고 누구는 이만큼 필요하다고 해요. 이게 초기에 나타나는 주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언제랑 좀 비슷하냐면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전기차가 앞으로 이렇게 침투율을 높여갈 거야 이런 식으로 높여갈 거야 라고 한 전망들이 다 달랐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건 자, 이 공통분모를 따져보면은 결국 우상향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향한다라는 것과 더불어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 모르겠다라는 부분에서 어떤 특징이 나올 수 있냐면은 투자 시장에서는 거품이 낄 수가 있습니다. 왜? 정확한 밸류 판단이 안 된다라는 거죠.
가뜩이나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동안에는 투자자들은 계속 꿈을 먹고 자라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미래를 계속 땡겨오면서 이 거품을 키워갈 거거든요. 과거 2차 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의 이 전력 관련해가지고 단순하게 볼 수가 없겠는 게 내년까지도 계속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단기적인 시장의 돈들이 이 미국의 원자력, 원전 쪽으로 지금 쏠리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서 이런 거품이 좀 깨지기 전까지는 시장의 단기적인 조정 이런 것들을 틈타 이런 원전 우라늄 ETF 쪽으로도 관심을 돌려보면 어떨까 싶은데 대표적인 ETF로는 우라 그다음에 NUKZ 이 ETF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 게 최근 단기적인 수익률에서는 우라가 가장 또 위에 있고요. 반년간의 수익률에서는 이 NUKZ가 제일 높았습니다. 공통분모를 뽑아보니까 카메코 커프라는 기업을 가장 많이 담았다라는 게 눈에 띄어요. 한편 그 외적으로 측면을 본다면은 이제 우라라는 거는 에너지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NUKZ는 산업재의 비중이 좀 높았습니다. 나는 전반적으로 에너지 쪽으로 관심도가 크다 하면은 이제 이쪽이 괜찮을 것 같고 그냥 그 외에 전반적인 AI 인프라 투자 이쪽으로 좀 보고 싶다 하면은 이쪽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통분모인 이 기업 카메코 코프라는 기업 또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이렇게 오늘은 트럼프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시장의 돈들은 이미 그를 확실시 보고 배팅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저는 어떠한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한 구조적 성장 특히나 미국의 우라늄 원전 이쪽도 같이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건 오늘 공부했던 것들은 단기적으로 기대감에 따른 상승이 꽤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당선을 확실시 보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단기적인 접근은 조금 가급적 피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트럼프의 당선이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확실시 취임까지 완료된 다음에 관련된 기업들의 기대감이 한번 쭉 빠지면서 조정을 보여준다면 그 이후로부터 실체가 잡히면서 대장주 중심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을 때 비로소 좀 더 장기적인 방향성으로 투자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까지 한번 유념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최대한 도움으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또 주식의 신이 아니고 저도 같이 여러분들과 공부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내용들을 가감없이 또 공유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방향과 또 전략과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여러분의 생각을 가미해서 최대한 입혀가지고 좋은 결과까지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우리 여러분들 응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부자 행복 되세요.